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에 C#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같이 하게 된 양정삼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 노트에서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해 갖고 최근에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류 언어들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티오브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발자들이 주로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에 대해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들의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바 언어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 다음에는 C 언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 이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파이썬 언어가 3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C++, 그리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C# 언어가 다섯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PHP, 여러분들이 뭐 알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갖고 잠깐 소개를 받고 들었던 언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C# 언어는 주류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매우 사용 빈도가 높은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자바 언어가 최근에 이렇게 순위가 굉장히 높지만 이 자바 언어에 대적할 수 있는 C 계열의 언어, C, C++, C#. 자, 이 세 개의 언어를 비중을 합해 보면은 자바 언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앱을 또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자들은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목적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 다섯 개 언어가 현재 주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는 최근에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자바 언어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언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C 언어, 자, 최근에 프로그램 언어의 모태가 되는 C 언어, 자, 중간에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이 C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 언어인 파이썬 언어, 최근에 3위까지 올라가 있네요. 그 다음에 좀 터프한 개발자들, 즉 대용량의 응용 프로그램, 좀 뭔가 수치 해석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는 C++ 언어, 자, 이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언어, 자, 태동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섯 개의 주류 언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 언어들은 개발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언어들의 랭킹이 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순위 변동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바 언어는 인터넷 환경에서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 파이썬, C++, C#.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C# 언어. 자, 가장 늦게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고 최근에 프로그램 를 익히고 그리고 적용하는데 좀 간편하다는 이유로 또 5위까지 랭크가 돼 있습니다. 자, 그 해에 최고의 언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도 여기 나와 있네요. 2019년에는 C 언어가 최고의 위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의 언어들이 그 해에 가장 인기 있고 관심을 받고 주목받았던 언어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언어는 C#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의 뒷부분에서는 C# 언어가 갖고 있는 주요 특징, 그리고 C, C++ 또는 자바와 비교해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언어들은 모두 C 언어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C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개념, 그리고 구조적인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이런 표기법, 이런 것들은 모두 C 언어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C 언어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C 언어의 출발이 됐던 것은 1963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CPL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CPL 언어는 알골이라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캠브리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원래는 컴바인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래서 CPL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캠브리지 플러스 런던, 즉 캠브리지 대학과 런던에 있는 프로그램 언어 연구소가 개발한 언어라는 의미로 캠브리지 플러스 런던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1966년도에는 CPL이라는 언어를 좀 더 구조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바꿔놓은 형태의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BCPL. 자, 이 BCPL은 처음으로 블록을 사용한 최초의 언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블록을 사용한다는 말은 다음번 강의 노트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되겠지만 이 블록이 갖는 의미는 프로그래밍을 좀 더 모듈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의 출발선이 되는 이 블록을 처음으로 사용한 언어가 BCPL이라는 언어였습니다. 자, BCPL은 야중에 C 언어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Before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별명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969년도에 AT&T 벨 연구소의 켄 톰슨이 BCPL 언어를 근간으로 해서 B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자, B 언어의 근간, 자, BCPL을 대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BCPL의 의미를 따서 B라는 언어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켄 톰슨이 소속하고 있는 벨 연구소의 B의 이니셜을 가져와서 B 언어라고 명명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B 언어는 최초의 다중 온라인 게임, 즉 아버머드라는 이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한 언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2년도에 C 언어가 벨 연구소의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에서 개발됩니다.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에서 눈치챘던 것처럼, 자, C 언어라는 것은 B 언어의 후속작이다라는 의미에서 C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언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C 언어는 앞에서 언급했던 B 언어를 개발했던 켄 톰슨 그리고 데니스 리치가 유닉스 운영체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현재도 이어져서 사용되고 있고 국제표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표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얘기를 할 때 C18이라는 또 용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18은 C 언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 자, C 언어를 개발했던 데니스 리치의 사진입니다. 데니스 리치는 2011년 10월 12일 날 죽었습니다. 자, 데니스 리치. 자, 이게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라틴어인지 불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미는 뭐냐? 자, 데니스 리치가 2011년 10월 12일 날 죽었을 때 애도하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녔던 좀 리본, 검정색 리본입니다. 여기 있는 문구는, 자, 데니스 리치, 그 사람은 C 언어의 개발자이면서 유닉스를 개발했던 프로그래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애도하면서 이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스티븐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날 죽었습니다. 자, 많은 개발자들은 스티븐 잡스보다 일주일 뒤에 죽은 이 데니스 리치를 더 애도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리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근간이 됐던 C 언어, 그리고 C 언어에 많은 기여를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C 언어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진 데니스 리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83년도에 비아네 스트롭스가 개발한 C++ 언어가 나옵니다. 이 C++ 언어는 앞에 이니셜에서도 볼 수 있듯이 C 언어의 문법적인 체계와 모든 개념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객체지향 방법론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C++ 언어는 현재도 대용량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수치 해석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C++도 국제 표준이 돼서 지금도 계속 내용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 C#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C# 언어는 앞에서 나왔던 C나 C++ 국제 표준, 즉 중립적인 기관에서 언어를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는 그런 거와 달리 C# 언어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C# 언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NE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C# 언어는 C++과 자바의 비슷한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C# 언어로 작성된 코드와 자바 또는 C++로 작성된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의 문법과 비슷한 체계를 C# 언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C#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C++, 자바 이런 것을 배울 때 좀 더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C# 언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지만 현재 국제 표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C 언어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C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C 언어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알골, 그리고 CPL, 그리고 BCPL, 그리고 PLNI 뭐 이런 쪽의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고 나서 C 언어가 영향을 준 영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바, C#, 그리고 C++, 펄,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C. 자, 이런 쪽에 영향을 준 출발점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 언어, 그리고 C++, C# 이 세 개의 언어를 주요 특징별로 구분한 표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C 언어는 절차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순서가 중요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물론 C#도 객체지향 언어, 즉 객체를 가지고 코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C 언어는 추상화 수준이 낮다라고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추상화 수준이 낮다는 말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은 C 언어에 비해 추상화 수준은 높지만 C#에 비해서는 추상화 수준이 다소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언어는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고 이 추상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론을 채용하고 있어요. 자, 제네릭 프로그래밍 방법론은 다음번 강의 노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C 언어는 이 메모리 관리를 모두 프로그래머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C++도 마찬가지예요. 즉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를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메모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반면에 C++은 게비지 컬렉션, 즉 쓰레기 수집기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메모리 관리를 사용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쓰레기 수집기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특징에 해당됩니다. C샵의 주요 특징. C 언어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후에 실행 파일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C++은 이보다 좀 더 큰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반면에 C++ C# 같은 경우는 바이트 코드로 번역됩니다. 즉 CLR이라는 개념을 통해 갖고 컴파일 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실행 파일이 요구되고 있죠. 자, CLR도 다음번 강의 노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실행 파일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뛰어난 실행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 즉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그래픽 카드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죠. 이때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C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ECU 프로그램 또는 우주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성능의 개발이 연산이 필요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 여기서도 아직까지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은 C와 유사한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C샵도 그런대로 평범한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자바나 인터프리터 언어 이런 등등 파이썬과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에 비해 C샵은 그래도 속도가 빠른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개발된 코드를 모든 플랫폼에 이식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 코드를 유닉스 또는 애플의 iOS로 가져가서 다시 컴파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C샵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C샵의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은 윈도우즈 OS,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샵 언어,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한 문법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C나 C++, C샵 모두 정확한 문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C샵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됐을 때 그 오류 구문을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우 장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입문자들이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배울 때 C샵을 선택하는 것, 바람직한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C샵 언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인베디드 디바이스 그리고 시스템급 개발에 적당하다. 우주항공 그리고 뭐 방위산업 이런 쪽에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C++은 네트워크, 게임, 디바이스 드라이버, 서버급 개발, 그 응용 프로그램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 대용량,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적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C샵, 모바일 디바이스, 데스크탑,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기반의 데스크탑 개발에 아주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문자들에게 또한 관심이 되는 것, 개발 속도. C 언어는 개발 속도가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C++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C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좀 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발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C++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체계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개발할 때 속도가 느리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C샵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있는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C 언어는 문법적인 체계가 아주 컴팩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C 언어를 배웠을 때 집중만 한다면은 거의 한 달 만에 문법적인 체계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학습 분량은 작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담보해야 된다면은 정확한 문법적인 체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언어라 알려져 있습니다. C++ 문법 구문에 대한 학습량이 매우 많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객체 지향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성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C샵 물론 C샵 언어도 학습 분량은 C 언어에 비해 많지만 C 언어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듈, 즉 클래스들을 뭘 갖다 쓰고 또 어떻게 가져다 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 연습이 필요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 C 언어, C++, C샵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요구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C 언어, C++, C샵 이걸 비교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여러 개 주류 언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C샵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입문자들에게 적합한 주류 언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입문자에게 적합하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딩 연습을 하게 되는데 코딩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언어 자체, 코딩된 결과가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깔끔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C샵 언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술 문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만들어낸 매뉴얼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매뉴얼이 많고 훌륭하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이 매뉴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 갖고 입문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C샵 언어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언어이기 때문에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론들이 모두 적용된 언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설명하겠지만 C샵 언어는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객체장 프로그래머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최근에 가상현실과 같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티 3D 또는 언리얼. 자, 이 두 개의 가상현실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C샵을 적용하라고 있습니다. C샵을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C샵을 배우게 되면 가상현실 쪽의 툴들을 개발할 때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1995년도에 자바를 처음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는 C, C++, 코볼 이들 언어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바가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C나 C++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즉, 성능이 필요한 곳에서는 C나 C++ 또는 C샵을 자바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필요한 것, 이런 쪽에서는 자바의 비중보다 C 계열의 언어들이 현재도 많은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목적에 맞게 내가 인터넷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바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능이 필요하거나 어떤 데스크탑 환경에서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다면 C 또는 C++ 또는 C샵과 같은 C 계열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C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야,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운용체계를 개발할 때, 그리고 인베드 시스템, 그리고 비디오 게임 엔진, 그리고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 장비, 즉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절대적으로 성능이 필요한 곳 또는 대용량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 또는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서는 C 계열의 언어들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30년 동안의 산업 발전을 살펴보게 되면 특정 선진국에 의해서 독점되던 이 하드웨어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드웨어 발전 기술은 이젠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젠 개발도상국도 그 기술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학과 전공 중심으로 진로가 결정이 됐어요.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으면 산업공학 분야로 갔고, 그리고 전기, 전자 그 분야로 다 진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진로 분야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전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의 대학들은 단기 취업률, 즉 어느 정도 졸업생들이 취업을 했느냐, 그 취업률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업률이 과연 양질일까요? 자, 그것 또한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이제는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운용 기술, 최적화 지식화, 그리고 직업군은 다양화되지만, 즉 진출해야 될 분야는 많아지지만 그곳에서의 필요 인력들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결국에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이 특수한 창의적인 기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고 있어요. 따라서 빈번하게 직업을 또는 직장을 바꾸게 되는데, 이런 직장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지속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냐. 자,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도메인 지식을 갖고, 즉 전공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기술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산업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환경공학, 이런 전공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더 요구되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개 학기에 걸쳐서 C#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과의 회화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과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단어,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과 프로그래머와 컴퓨터와의 대화, 이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키워드가 정확하게 컴퓨터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구동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천재일 수도 있지만, 고도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떻게 코드로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하면 컴퓨터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할 때 컴퓨터가 구동되는 CPU의 동작 원리, 그리고 메모리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컴퓨터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문법, 그리고 정확한 키워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초보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가 전달받았을 때 함께 따라오는 매뉴얼만 잘 이해를 하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레이서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자동차의 동작 원리,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어느 시점에 동작되고, 그리고 악셀레이터가 어느 시점에 동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즉 자동차와 일체화돼야지 자동차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앱을 그냥 단순 사용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의 동작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프로그램, 일반적인 전문 서적, 기술을 배우는 것. 자, 이렇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 암기, 자, 다른 전공과 같이 단순 암기와 이해로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정확한 문법과 구동하는 과정, 그리고 키워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아는 과정이 매우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 여러 개를 배우는 것보다 하나를 집중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를 단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자, C# 언어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입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입장에서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과정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열정을 여러분들이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반 사람이 되는지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공부를 하는 방법. 자, 다음과 같이 6개의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공하는 강의 노트, 교재, 그리고 동영상 이것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 코드 연습을 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재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따라하기입니다. 암기해서 따라하고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코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암기가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코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 오류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자, 코드를 그대로 따라하기. 따라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완성하라는 것.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젠 이 완성된 코드, 따라하기를 했던 이 코드를 바탕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다른 이론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코드에 반영해 보는 겁니다. 즉, 코드를 수정해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재에 있는 코드를 따라서 코드를 변경해 보면서 그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오류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이 강의를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용어들은 IT 서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용어들이에요. 자, 그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코드의 내용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업 전에 제가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실전 코드, 즉 코드를 바꿔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꿔가는 과정 속은 여기 있는 것 마냥 이 아래에 있는 3단계를 반복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을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간이 되면은 이 내용들을 일부 코딩을 해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정리해보면은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체력 단련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즉, 어느 날 하루 가서 헬스장에 가서 3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자, 여러분들 체력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 시간 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체력 단련을 해야 여러분들 체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기말시험, 중간시험 닥쳐서 몰아쳐서 한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은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 기술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코딩 연습을 해야 프로그램 실력도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패턴입니다. 항상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 패턴들을 이해를 하고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뇌가 12개가 있습니다. 즉, 머리에 있는 뇌와 그리고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고, 즉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코딩 연습을 해야 여러분 실력이 증가됩니다.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게 프로그래머로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한번 이번 학기 해봅시다.